네, 출제되는 어법에는 패턴이 있다. 출업해 스텝 1에 19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is father, 그의 아빠요. 근데 who was not well educated 했으니까 잘 교육을 받지는 못한, 그래서 was educated B 플러스 PP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교육은 받지 못한 컴마 안에 들어간 이 who는요 이제 관계대명사의 계수존법이기 때문에 대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잘 교육을 받지 못한 그의 아빠는요, 그 다음에 이제 deep interest, 그 이제 깊은 흥미를 가졌다, 뭐 가지면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had가 들어가면 과거 동사 거나 과거 분사일 수가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ing가 들어가면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일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had밖에 없고요. 과거 동사인지 아닌지 찾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동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뒤에 in financial and political issues에서 전명구만 남았어요. 그래서 his father이라는 주어만 나오고 이 문장에 동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자리구나 해서 여기서 골라야 되는 건 had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실 때는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실 때는 주어랑 동사를 꼭 맞춰봐야 돼요. 이게 필수입니다. 이걸 먼저 맞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성 요소가 무엇이 필요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동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문장에 동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had를 이제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필요했다면 여기선 형용사나 부사가 필요한 자리였을 거고요. 동명사가 들어간다면 이제 명사가 들어갈 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동사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동사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had밖에 들어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교육받지 못한 그의 아빠는 깊은 어떤 흥미를 가졌습니다. 재정적인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로부터 졸업을 한 후에, 그래서 이제 graduate도 좀 기억을 하시면 자동사예요. 그래서 졸업하다라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가 없고 수동태로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베커는 went, 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컴마 위치냐 컴마 웨어리냐 관계사의 계속전법으로 사용이 됐을 건데, 뒤에가 만약에 위치가 들어간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일 거고요. where이 들어간다 그러면 관계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였다면 뒤에가 불완전, 왜냐하면 명사 대신에 관계 대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명사가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관계 부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부사 대신 들어간 관계 부사 where은 뒤에 문장은 완전하게 받아줘야 돼요. 부사가 있으나 없으나 문장이 완전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뒤에 문장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he majored, major in 하면 무엇을 전공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겠죠. 전공을 하는데 economics 했으니까 이제 뭐 경제학을 전공을 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받아줄 수 있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where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 D는 불완전, 관계 부사 D는 완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He was dissatisfied 또는 he was dissatisfying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dissatisfy가요, satisfy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족시키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누구를 불만족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불만족시키다 라는 동사로 쓰이는데, 여기에서 ing가 붙어서 이제 dissatisfying이 되면요, dissatisfying이 되면 네, 얘는 이제 현재 분사로 되니까 감정의 이제 원인이 될 거예요. 현재 분사로 쓰이면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dissatisfied 가 들어가면 과거 분사니까 감정을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ing가 들어가면 감정의 원인, ed가 들어가면 감정을 느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일 때는 이게 사실은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자체가 뭐 불만족을 줄 수도 있고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dissatisfy는 타동사거든요. 근데 뒤에 뭐가 없냐면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법적으로 따져보자면 B 플러스 PP 수동태
수동태 형태처럼 사용이 되어야지 뒤에 목적어가 없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는 불만족했습니다. with 무엇에 불만족했냐면 그의 이제 경제 교육, 근데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경제 교육에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낀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필요했어요. 자, 4번 his doctoral paper 했으니까 그의 이제 그 doctoral 하면은 뭐 이제 그 뭐죠? 박사 이런 뜻이죠. 박사 논문에서. 근데 on 뭐에 관한. 그래서 on은 뭐뭐에 관한이란 뜻인데요. about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일 때 이제 on을 사용해요. about이나 on이나 둘 다 뭐뭐에 관한이란 뜻이지만 전문적인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은 on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n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했으니까 차별의 경제학에 관련된 그의 이제 박사 논문이 was mentioned 또는 mentioned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만약에 mentioned가 들어가면 과거 동사에 능동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was mentioned 하면 이제 과거 수동태가 될 겁니다. 과거 수동태. 그래서 수동이 되는 거예요. be 플러스 pp니까. 자, 그럼 우리가 수동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자를 쓰냐면 첫 번째 be 플러스 pp냐 아니냐 물어볼 때는 자타동사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사라면 어차피 수동태가 불가능하고요. 타동사라고 하면은 이제 be 플러스 pp 다음에 목적어가 없을 겁니다. 목적어가 주어 자리 나간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자동사면 수동태가 불가능하고요. 타동사라면 이제 수동태는 가능하니까 2번으로 내려가시면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수동태의 표현에 뒤에 목적어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간 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be 플러스 pp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비동사 플러스 pp 뒤에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냐? 그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명사가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2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 하나가 남고요. 오형식일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e 플러스 pp 자리에 들어간 동사가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도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따져볼게요. 우리 mention이라는 동사는요, 일단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로 무엇을 언급하다라는 타동사예요. 이것도 자착타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예요. 그래서 mention about 아니고요. 그냥 mention 자체가 무엇을 언급하다, 뭐뭐에 대해 언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없냐면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by를 보는 순간 아, 수동태구나 라고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원래 주어가 by 목적격으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여기서는 수동태 문장이라서 그의 이제 박사 논문은 was mentioned 됐으니까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by 누구에 의해서요? by the Nobel Prize Committee 했으니까 노벨상 위원회인데요. as 뭐로서 언급이 됐냐면 이제 그 on important contribution to economics 했으니까 그의 경제학에 있어서의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언급으로서 중요한 어떤 이제 기여로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가 필요했어서 was mentioned가 답이었습니다. 자, 4번이요. 4번 since 1985에서 since가 들어가면 뭐뭐 이후로 라고 쓰였기 때문에 이제 완료 시제랑 같이 많이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주 쓰인다라는 건 기억을 해놓으세요. 근데 Becker had written 했으니까 베커는 써왔었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과거 완료 시제로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기간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베커가 had written a regular economics column 했으니까 regular 했으니까 뭐 이제 규칙적인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이란 뜻이야. 정기적인 어떤 경제학 칼럼을 썼습니다. 이제 어떤 칼럼을 써왔어요. 근데 in business week 했으니까 비즈니스 위크 지에 계속해서 경제학 칼럼을 정기적으로 써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장은 어떻게 됐어요? 문장은 완전하게 끝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comma explained가 들어가면 과거 분사가 될 거고 explaining 했으니까 현재 분사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과거 동사는 아닐 거예요. 앞에 동사가 had written으로 나왔었으니까요. 그럼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이거 분사 구문을 따져볼 때도요. 수동태 문제랑 동일해요. 일단 자타동사 구분해야 되는데 explain은 무엇을 설명하다 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수동태는 가능한데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economic analysis and ideas에서 목적어가 보이네요. 그러면 이때는 능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형식도 아니니까요. explain이. 그래서 explaining,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으면 될 거예요. 근데 무엇을 설명했냐면 경제학 분석과 아이디어인데 to the general public,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게 이제 어떤 경제학적인 분석과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in 1992 했으니까 1992년에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뭐뭐는 연애 이런 뜻이니까 얘는 단순 과거로 쓰여야 됩니다. 완료 시제 since 1985랑 in 1992랑 이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992년 시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단순 시제가 나왔을 건데 그는 awarded 또는 was awarded the Nobel Prize 했으니까 경제과학에서 이제 경제학상에서 이제 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award가 이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에 누구누구를 상을 주다, 상을 수여하다. 누구누구에게 수여하다라는 뜻인데요. 뒤에 더 노벨 프라이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award가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비동사 PPD에 지금 명사가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사형식 동사이거나 오형식 동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award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냐면 사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라는 간접 목적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이라는 이제 무엇무엇을 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더 노벨 프라이즈는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사물이 될 테니까. 그래서 노벨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수여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여기서는 수동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는 형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에서 기억을 할 만한 거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항상 주의할 건 문장의 구조에서 주어 동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랑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문제랑 거의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타동사 구분하고 B 플러스 PPD에 목적어 없는지 확인하고 사형식이나 오형식이어서 명사는 남아있지 않은지를 주로 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능에서도 1, 2, 3, 4, 5번 물어보는 문제 중에 꼭 수동태 문제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꼭 이제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미 단위 훈련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